오늘 이제 현재 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이니까 마침 그 바로 다음 주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현재 시장 대응에 대해서 본 강의인 오늘 본 패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 현재 우리 지금 이제 하도 외우다시피 하였지만 지금 우리 주가 지수의 어떤 모양은 이렇게 700포인트의 고점, 의미 있는 고점이라는 말씀은 누차 드렸고, 또 여기서 러닝 커넥션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다가간 고점이 우리가 940포인트, 940포인트 이후에 조정받았던 지점이 우리가 800포인트, 800포인트에서 반등을 보였던 지점이 870포인트, 870포인트에서 다시 조정받았던 지점이 우리가 700포인트까지 우리가 이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이 상태까지 온 다음에 자, 우리 같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가 시장 대응은 이렇게 해오고 있었죠. 포트폴리오는 대충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짜져 있는 상황에서 대충 우리의 시장 대응은 얼마 전까지 어떤 관점이었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매수 예비 신호를 우리가 750포인트의 붕괴에 초점을 맞춰줬다.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죠. 750포인트가 무너지면 일단 매수 예비 신호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두 번째 730포인트에 다가오면 730포인트 아래쪽에서는 강력 매수를 일단 하자. 그 다음에 700포인트 아래로 무너지면 붕괴시는 일단 청산을 하자. 자,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사실은 좀 현명한 투자자는 이 시점에서 일단 매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고, 아주 장기 투자자나 그 외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쭉 그냥 바로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라면, 여기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이 지점에서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매매 불가 영역이다. 우리는 이 고점인 870포인트를 넘어서거나 혹은 여기서 의미 있는 선인 840포인트를 돌파해 나갈 때까지도 사지도 말고 들여다보지도 말고, 750포인트가 무너진 이 영역에 도달하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후에는 사지 말자. 이 말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750포인트 이하 쪽의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 우리는 역시 예상대로 여기서 일단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투자자가 세 가지죠. 하나는 940포인트 고점 매수자가, 현재 고점 매수자가 일단 그냥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포인트 700에서 730포인트 상단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이 있고,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청산해놓고 700포인트에서도 갑자기 기는봉이 내려오니까 아직 사지 못한 분이 있겠죠. 그러면 자, 이 각자의 대응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점 매수자의 경우에는 700포인트가 무너지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거죠. 왜? 반드시 되돌림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650포인트까지 가든 640포인트까지 가든 이 장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여기서 고점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장기로 그냥 들고 있으면 하여튼 무조건 매도의 기회는 주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자. 여기서 신규로 이제 현명하게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즉, 오늘이 이제 반등폭이 컸죠. 현재 장중입니다만은 지금 이 2시 약 40분 정도 이제 마무리되기 직전의 시간인데 좀 주가 지수가 79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상당폭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700포인트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100포인트에 가까운 수익을 아주 초단기적으로 100포인트에 가까운 수익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 청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여기서 사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제 모 증권사에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다가 이때처럼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못 사면은 지금이라도 못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응 영역은 이제 간단한 거죠. 우리는 항상 시세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750포인트, 넓게 750에서 700, 좁게는 730에서 700, 이 구간이 바로 버스 정거장이죠. 또 지난번에는 이 840포인트에서 혹은 상방에서는 840포인트에서 870포인트, 이게 정거장이다. 이 정거장 이외에서는 버스를 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오늘 누차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내가 시세의 꼭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제적인 매도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분들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면 750포인트가 되죠. 이 750포인트를 매도 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제가 다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황을 본강의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75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으면, 즉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750포인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여기서 50%의 50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수취하고 청산해버리면 여기서는 수익을 요만큼 내가 확인하고 남기는 것이다. 항상 수익은 바닥에서 꼭지를 가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한데, 새로 사야 되는 분은 언제 사느냐? 지금 시장이 막 오르니까 초조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이러다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닌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자, 79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뭐 극단적인 경우에 바로 뭐 87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지금 현재 거래일 기준으로 6거래일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거래일 정도는 조정이 있더라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87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어쨌거나 간에 시장은 반드시 꺾이고, 우리가 매수를 새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내 월요일날 꺾이든 그 이후에 꺾이든 꺾인 다음에 되돌아갈 때 이 지점,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매수의 급소가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언제 꺾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화요일 정도에. 그러면 큰 폭의 하락이 됐을 때 단기 매매자는 다시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 매매자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꺾인 다음에 이 폭이 어떠하든 되돌아갈 때 이 폭을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매수의 급소고, 넘어서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올 수 있는 매수 기회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 역시 매수 의견은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청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응은 아주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봉은 이제 동양에서는 봉, 문자 그대로 일본식 봉 차트, 이런 봉을 사용을 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 즉 막대 차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이러한 어떤 봉이나 막대나 이러한 어떤 패턴에, 즉 봉의 패턴에 무시를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 차트라든지 혹은 꺾은 선 차트, 이러한 것을,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차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차트 중에서도 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은 봉 차트에 대한, 봉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선 차트, 꺾은 선 차트, 여러 가지 PF 차트 다양하게 한번 다루어 볼 생각인데, 우리가 사실 이 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봉이고, 두 번째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또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제일 또 신경 쓰는 것이 봉이고 이동평균선이 되는데, 처음에 봉과 이평선에서 시작해서 좀 복잡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위치대로 돌아오게 되는 이 자리, 바로 이것이 봉인데, 왜 봉이 한편으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봉을 무시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패턴들,
어떤 패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패턴이다, 사각 패턴이다, 상승 패턴이다, 하락 패턴이다, 혹은 뭐 추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전부 어떤 과거의 어떤 궤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과거 경험의 궤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트상에서 어떤 패턴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 경험상의 궤적을 지금 우리는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역시 우리가 보는 것 마찬가지도 뭐 예를 들어 현재 뭐 어떤 차트가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승 삼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끄면서 패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과거의 움직임들에 대한 궤적을 과거의 경험으로 추리해서 이 궤적 이후의 모습들을 유추해내려는 노력들이죠. 그러나 이 안에 움직였던 무수한 어떤 힘의 에너지들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인데 봉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그 당시 남아있는 봉의 흔적만으로 우리가 매수 세력과 우리가 매도 세력의 힘의 어떤 힘겨루기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은 어떻게 전투를 했고 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은 누가 우위에 있었고 누가 약해져 있었으며 지금은 아군이 다시 고지를 점령했고 내일은 또 적군이 고지를 점령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힘의 에너지의 어떤 균형점, 즉 매도가 강한지 매수가 강한지를 알려주는 이런 힘겨루기의 어떤 역사서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전쟁의 상태를 힘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봉인데 우리가 봉 차트라는 것은 사실 동양에서 쓰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대부분 선 차트를 사용하고 저 역시도 봉의 색깔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봉 차트는 보지 않는 편인데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승하면 붉은 봉, 하락하면 푸른 봉이죠. 즉 시가가 뭐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 국민학생이 가나다라 배우는 것처럼 시가보다 고가가, 즉 처음에 장 시작했을 때보다 종가가 마지막 마감가가 높으면 붉은색,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낮으면 푸른색.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양봉, 음봉이라고 부르죠. 뭐 설마 이것을 모르는 주식 투자자는 없겠지만 이것을 양봉, 음봉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양봉이라는 것은 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많이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긴 양봉이 하나 출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긴 양봉이 하나 출현하면 시장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혹시나 이제부터는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기대감이 생기고 흥분되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색 주식시장에서 붉은색만 보면 이 흥분하는 병을 사실은 버려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아직 붉은색을 보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스페인의 투우도 아니고 투우사의 붉은 망토에 따라서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뿔로 들이받는 투우처럼 이 붉은색만 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정상,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은 사실은 18세기 일본에서 이게 살을 매매할 때부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바하 차트라든지 뭐 다른 것을 무시하기로 하고 이 봉 차트의 의미를 그냥 한번 새겨보면 뭐 그냥 흔히들 우리 기술적 분석책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양봉이다 가정을 하면 양봉이 우리의 차트에서 이렇게 하나가 이제 며칠 전에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차트를 보고 고정관념에 젖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훨씬 강하고 그 이전의 차트가 만약에 뭐 이러한 차트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더 추가 상승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양봉의 높이만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지나간 차트를 바라보거나 결과론적으로 이 봉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현재 시장이 많이 좋구나.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수 세력이 강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체계도 많이 알 수 있지만 이것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각기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이 종가, 이제 이것이 고가가 되고 이것이 저가가 되면 이 주식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였을 수가 있죠. 시작하자마자 내려온 다음에 주가가 반등해서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끝났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출발해서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서 시가에서 바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여기서 힘이 세 보이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죠. 처음에 여기에서 강한 매수 세력이 쭉 끌어올렸다가 매도 대기 세력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매도세에 대한 압도당했다가 다시 되올리는 이 에너지, 이것은 앞에 있는 매도 에너지를 청산하고 매도를 희석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가장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럼 이러한 어떤 봉 하나에 있어서도 똑같은 봉이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온 것인지,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온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 하나의 봉에 내포하는 에너지의 의미는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들을 실제 봉 자체 하나하나의 어떤 움직임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봉을 다른 봉과의, 앞의 봉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봉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여러 가지의 어떤 몇 가지의 봉을 같이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이 몇 개의 봉이 동시에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봉 패턴 연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왔던 사람은 물론 사케다 같은 사람들이 일단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케다는 완전 전통적인 하나의 패턴을 예시한 사람이 지나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이 봉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우리가 사토 시니치로라는 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토 시니치로라는 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980년대 일본에서 상당히 필명을 얻었다가 1989년에 저서를 한 권 내게 됩니다. 이때 저서의 이름이 바로 주가 측정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가 측정법이 되는데, 이 주가 측정법의 책의 내용에 여러 가지 패턴의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봉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추세에 관한 이야기, 급등주에 관한 이야기, 거래량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제가 예전에 거래량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봉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느냐 하면, 봉이 이런 패턴을 보였을 때 상승할 확률은 몇 %이더라. 또 봉이 이런 패턴을 보였을 때 상승할 확률은 몇 %이더라 해서 각자의 조합을 일본 시장 전체 몇십 년간의 시장 속에서 확률을 추출해서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나눈 다음 그 확률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봉 패턴을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양하게 어떤 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케다의 어떤 5법을 해체한 어떤 해체적 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케다의 상승 3법,
하락 3법과 같은 이 사케다의 3법 이론을 좀 더 해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사토시 니치노의 봉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케다의 5법 혹은 사케다의 3법에 근거한 해체적 독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저가 수준과 고가 수준에 대한 어떤 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을 창안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고가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가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해는 뭐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고가놀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가 어떤 눌림목의 이론에서 이 고가놀이 이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 고가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 3법, 하락 3법과 같은 사케다의 5법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이 시장에서 이렇게 긴 양봉이 발생을 하면 양봉 이후에 음봉이 양봉 안에 감싸는 음봉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되 이 음봉이 이 양봉의 세력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주가는 상승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승 3법, 즉 사케다의 상승 3법이고, 주가가 긴 음봉을 만든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양봉이 이 세력권 내에 존재를 하면 주가는 다시 하락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락 3법이죠. 그러면 이 상승 3법과 하락 3법과 같은 전형의 패턴을 사케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럼 사케다의 이야기가 과연 옳은가? 이러한 형태의 봉이 나타나면 정말 주식은 올랐나? 의문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미 사케다의 이야기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올랐을 때는 역시 사케다 3법으로 올랐구나, 이와 같은 패턴으로 떨어졌을 때는 역시 사케다 3법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예외 규정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이 사케다 사토시 니치노 씨가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상승 3법형에서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약 50% 내외, 하락 3법형에서 주가가 실제로 하락할 확률은 60%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것이 상승 3법이든 하락 3법이든 사케다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어떤 전형의 패턴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확률상 오르더라 내리더라라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 한국 시장을 조사해봐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3법, 하락 3법의 패턴이 그러면은 사케다는 상승 3법이라고 했고 이것은 하락 3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토시 니치노 씨는 어떤 데 관심을 두었느냐 하면 이거에 있어서 눌림목의 깊이에 관심을 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의 개념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추세가 상승을 했을 때 이 깊이가 33%냐 혹은 50%냐, 이러한 어떤 미국식 엘리어트식 이론을 가미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말은 그 양봉이겠죠. 만약에 주봉이 어떤 추세의 개념, 일봉의 추세 개념이라면 한 개의 주봉으로 보아도 좋고, 단일봉이라면 분봉이라면 한 개의 일봉 안에서 추세가 나타나겠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 이것을 주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일주일간 상승을 했는데 다음 하락이 3법을 만들 때 이것의 이 전체 상승의 눌림목의 반을 조정하지 않고 이것이 눌림이 이어지면서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 이 양봉이 이 고점을 넘어선다면, 즉 이 주가의 상승 이후에
눌림이 얕고, 3법이 나타나긴 하되, 눌림이 얕고, 다음 양봉이 이것을 고가를 넘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윗꼬리가 하나 달려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윗꼬리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추후에 반드시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약 75% 정도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락을 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이분은 사토시 니치로 씨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눌림의 깊이가 이렇게 더 얕고, 특히 이것이 눌림의 깊이가 일정하게 조정을 하지 못하고 눌림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음봉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주가는 급등한다. 이것을 바로 고가에서 상승 후 고가에서 주가가 조정받고 보합을 보인다. 즉 병렬형의 보합을 보인다 해서 이것을 고가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이나 판단은 유연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이 앞에 연속적인 어떤 양봉의 상승 이후에 급등 후에 이러한 형식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오히려 천정형의 패턴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뭐 횡보 중이라거나 혹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중간 단계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신뢰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가놀이의 개념은 우리가 일견 보기에 단순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이 각도가 정말 상승의 각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는, 상당히 컸을 때는 이 고가놀이의 눌림목이 이렇게 며칠을 가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각도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고가놀이를 하더라도 이 고가놀이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대형선을 만약에 벗어난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토시 니치로 씨가 말한 이 고가놀이의 개념, 즉 주가가 상승한 후 이 고가의 영역 안에서 횡보 눌림목을 보이고, 이 횡보 눌림목의 저점은 갱신되지 않고 다음에 양봉이 발생되면서 이 고가만 돌파를 하면 주가는 급등한다라는 고가놀이의 개념, 이 개념 자체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봉의 패턴들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는 잘 만지지 못하지만 그림판에다가 몇 가지 봉의 패턴을 그려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봉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다양한 논리가 있겠고, 또 여러 사람의 어떤 이론들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뭐 말씀드릴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은데, 오늘 일단 먼저 소개해 나가는 것은 뭐 사토시 니치로 쓴 주가 측정법이 라는 책, 198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만은, 이 책의 일단 기초한 내용부터 먼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류한 것은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봉을 뭐 긴 꼬리봉,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클라우드, 혹은 뭐 접선형 마루보조 뭐 이런 형태의 봉 패턴의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이제 서구식 패턴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본식 패턴의 용어이기 때문에 일본식 패턴의 용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단 저자의 용어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미봉, 긴 꼬리봉부터 긴 꼬리봉, 십자봉, 그 다음에 삼법형의 어떤 삼법형의 패턴, 그 다음에 덮는 봉, 그 다음에 포공봉, 감싸는 봉,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봉, 그 다음에 마지막 껴안는 봉, 그 다음에 상성 병렬형 봉, 그 다음에 막힌 봉, 이러한 이름들로 불렀습니다. 봉 이름들이 참 재미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어로 우리가 쓰거나 혹은 직어로 쓰는 방법보다 오히려 더 쉽게 알아듣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
긴 꼬리봉은 문자 그대로 여기 이제 아래 꼬리를 다는 봉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긴 꼬리봉들은 우리가 봉 패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 패턴이 천정이냐 바닥이냐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세 진행 중에서는 이 봉의 패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긴 꼬리봉은 일단 천정의 패턴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긴 양봉의 어떤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2개이든 3개이든 쭉쭉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이어지는 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 아래 꼬리가 직전 양봉의 저점을 거의 도달할 정도로 조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거의 천정을 형성할 확률이 90%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아래 꼬리가 긴 형태의 봉은 만약에 천정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어떤 봉이 되고 특히 저가에서는 주가가 흘러내렸던 저가에서는 상승형의 봉이지만 고가에서는 뭐 천정의 봉이고 만약에 시세가 다 다른 어떤 최후의 시세가 마지막까지 쭉쭉 뻗어나갔던 긴 양봉 이후에 이러한 봉이 나타난다면 즉 최후의 장양봉 위에 나온다면 이것은 깊은 눌림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옆에 이러한 꼬리를 긴 꼬리를 단 봉 옆에 또다시 어떤 십자 형태의 십자 형태의 봉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십자 형태의 봉이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다양한 다른 형태의 옆에 또 같은 모양의 형태가 이중으로 배열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봉 패턴 중에서 아래 꼬리를 단 이러한 어떤 형태의 패턴이 직전에 큰 상승 이후에 이러한 봉의 형태가 연결된다면 이 봉의 아래 꼬리가 직전 양봉의 저점을 조정했다면 이것은 천정을 예고하는 것이고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봉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천정 확률이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신뢰성 높은 봉이다. 두 번째, 이러한 봉이 연속적으로 병렬로 이어지거나 이러한 아래 꼬리가 단 봉 옆에 십자 형태의 별 형태의 스타가 다시 이어진다면 도지라 그러죠. 이러한 병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폭락 형태의 천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십자봉의 형태는 천정의 형태일 때 가장 신뢰성이 높은 형태, 즉 도지일 때 가장 신뢰성이 높은 형태는 저희들이 보통 뭐 이브닝 스타라고 부르죠. 긴 양봉의 상승 이후에 갭 상승을 이룬 십자 형태의 봉이 나타나고 다시 갭 하락 형태의 음봉이 이어지는 경우는 이것은 뭐 매도의 급소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지 스타 형태의 이브닝 스타라고 부르게 되지만 이러한 도지 스타 형태의 봉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필수 조건은 좌우의 갭, 이 직전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갭 상승 이후에 갭 하락의 패턴을 보여주는 십자봉일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이 앞에 양봉이 2개 내지 3개의 양봉이 이어진 이후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진다면 선물에서는 매도의 급소, 일반적인 현물 패턴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소형주에서는 매도의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옆에 패턴은 양봉 이후에 갭 상승하는 스타 도지가 출현은 하였으나 이후에 음봉이 비록 음봉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음봉의 시초가가 이 도지 스타의 종가를 넘어서는 시초가에서 흘러내리는 음봉일 경우에는 약 50%의 확률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50%의 패턴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상승의 반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봉 이후에 갭 상승한 스타형 도지가 나타났을 때 다음 날의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바로 매수 매도의 급소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러한 양봉 이후에 스타 이후에 갭 하락이냐, 즉 이 종값보다 떨어지는, 즉 저값보다도 떨어지는 갭을 보이느냐, 양봉 이후에 도지 이후에 이 종값보다 높은 데서 시작을 해서 비록 음봉이라 하더라도 시초가가 높은 데서 출발을 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패턴의 어떤 차이를 보입니다. 또 같은 어떤 도지 스타라 하더라도 이 양봉 이후에
갭 상승한 도지 스타가 연속될 경우에는, 즉 두 개의 도지 스타가 나타날 경우에는 세 번째가 갭 하락의 음봉이 나타날 확률이 75%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신뢰성은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도지 스타 갭 상승 이후에 시초가가 종가를 높이 출발했을 경우에는 반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도지스타가 하나든 둘이든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더 다음에 하락의 확률은 높은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이 이후에 바로 상승 반전의 가능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시초가가 갭 하락하는, 즉 시초가가 하락하는 음봉이 발생하는 순간이 바로 매도 확인의 매도의 급소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예단하고 이 형태에서 매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시가가 어디에 형성되나, 형성이 나타나면 시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나, 이러한 이 병렬이 나타났을 때도 시가가 어디에 형성되나에 따라서 시가에 따른 액션을 취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선물 투자자에 있어서도 매수 매도의 급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이어진 이후에 역시 도지스타가 나타났고 시가가 이 양봉보다 높은 데서 출발해서 음봉이 내려왔을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음봉의 저가가 이 도지스타가 나타난 직전 양봉의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경우, 즉 이 음봉의 꼬리조차도 이 도지스타 앞쪽 양봉의 저가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양봉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설령 이렇게 도지스타가 나타난 이후에 시가가 높이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 시가가 높이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중 조정으로 꼬리를 내리던 실제 종가가 그러하던 직전의 양봉의 저가를 조정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직전 양봉의 저점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의 연속봉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형성되고 도지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이 이어졌을 때 도지가 나타나기 전 이 장양봉이 갭 상승의 양봉이었다면 이것은 신뢰도가 100%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신뢰도 100%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사토시 니치로 씨는 아주 강한 의조로 10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양봉이 이어지다가 갭 상승하는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갭 상승하는 도지가 발생을 했다면 이것은 이 갭 상승의 장양봉에서 이미 매수세는 소진되었고, 이 십자형은 관성에 의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여기서는 선물에 대한 강력한 매도 혹은 현물에 대한 강한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후에 음봉으로 이어지면서 추세가 하락될 확률은 거의 100%라고 사토시 니치로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급등주라든지 혹은 마지막 어떤 상승의 파동이라든지 어떤 파동의 정점에서 주가가 과열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양봉이 갭 상승을 하고 이후에 갭 상승하는 어떤 도지스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급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 상승하는 도지스타 이후에 시가가 상승만 해서 출발을 한다면 이것의 길이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상승은 어렵다. 무조건 매도 포지션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된 모든 것들은 어차피 다음날로 이루어져서 넘어가야겠지만, 지금 이러한 어떤 봉 패턴이라는 것은 제가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봉 패턴 자체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난센스에 속합니다. 봉이라는 것은 추세, 시장의 상황,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선정을 예측하고 있던 상황에서 봉이 이러한 모양으로 확신시켜줄 경우에 이것은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참조할 수 있는 봉의 모습이 되지, 내가 시장의 패턴이 지금 위치가 저점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짐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의 봉이 나타났다고 이 봉에 따른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봉이든 추세든 이평선이든 모든 것들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순간에 어떤 매도의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것으로서 봉 차트는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은 뭐 개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 봉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